당신의 마음을 조심히 켜는 곳, 마음온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상대방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왜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오해와 상처를 받고 외로움을 느끼는 걸까요? 그동안 관계에서 힘들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애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상대에게 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사람 마음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몰랐을 뿐입니다. 사람 마음은 칭찬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칭찬은 귀에 좋은 소리일 뿐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건 칭찬이 아니라 전혀 다른 말 한마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단 한 문장으로도 상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에서 억울하게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애쓰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상대가 마음을 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은 맞는 말이 아닌 선택을 지켜주는 말에 움직입니다. 대전에 사는 68세 이명숙 씨는 최근 아들과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직장을 옮기겠다고 말했을 때 이명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 엄마는 내 선택을 믿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느끼는 답답함, 새로운 곳에서 해보고 싶은 일,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두려움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은 그 이후로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이미 수천 번 고민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틀렸는지, 위험한지, 안전한지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선택을 지지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고민을 꺼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건 위험해. 다시 생각해봐라고 말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는 마음을 닫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율성 욕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자율성이 침해당했다고 느낍니다. 설령 그 말이 100번 옳은 말이라 해도 마음속에서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보다 자기 선택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이명숙 씨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분명 이유가 있겠지 라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 말은 아들의 결정이 옳다고 동의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고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 선택을 믿어 라는 말은 결과를 보증하는 말이 아니라 선택의 주체가 아들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철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을 때 김철수 씨는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무슨 사업이냐고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자네한테 뭔가 보이는 게 있겠지.
나는 자네를 응원하네. 그 친구는 김철수 씨에게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두 사람은 그 이후로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말합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해주려고 했으면 그 친구는 나를 멀리 했을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이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상대를 바꾸려 하면 상대는 저항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면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명숙 씨의 아들은 지금도 가끔 전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내 선택을 믿어준다고 말해줘서 정말 힘이 됐어. 엄마가 옆에 있어준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용기가 났어. 이명숙 씨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건 엄마의 정답이 아니라 엄마의 신뢰였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정답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뢰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상대의 선택을 지켜줄 때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칭찬이 아닌 이해받았다는 느낌입니다. 서울에 사는 63세 정미란 씨는 남편과의 대화가 최근 들어 부드러워졌습니다. 남편이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고 정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 평생 일했는데 갑자기 멈추니까 허전하겠지. 그게 당연한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가 공허해. 정미란 씨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칭찬은 상대의 결과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잘했어, 훌륭해, 대단해라는 말은 모두 상대가 무언가를 이뤘을 때 건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왜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보다 이해가 훨씬 깊이 들어갑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칭찬을 들었을 때보다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관계 만족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칭찬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지만 이해는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이해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말 한마디가 잘했어라는 말 100번보다 강합니다. 정미란 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을 다시 보면 당신 마음 이해해 라는 문장이 핵심입니다. 이 말은 남편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남편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합니다. 허전하겠지 라는 말은 남편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누군가 정확히 표현해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엽니다. 광주에 사는 59세 최영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겪고 집에 왔을 때 최영희 씨는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많이 속상했겠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힘들었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줬는데 엄마는 알아줘서 고마워. 최영희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필요한 건 칭찬이나 조언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칭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말입니다. 반면 이해는 옆에서 옆으로 건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느끼면 마음을 닫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기와 같은 높이에 있다고 느끼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잘했어보다 내 마음 이해가 훨씬 강합니다. 전자는 평가지만 후자는 연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칭송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이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정밀한 씨의 남편은 지금도 가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말해줬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이 공허함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게 나를 많이 편하게 만들었어. 정밀한 씨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였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해결책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해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생깁니다. 세 번째, 위로가 아닌 존중입니다. 인천에 사는 70세 박동진 씨는 친구와의 관계가 최근 훨씬 깊어졌습니다. 친구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할 때 박동진 씨는 괜찮아질 거라는 위로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런데 자네는 지금까지 늘 잘해왔잖아. 나는 자네를 존경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 누군가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나도 나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위로는 상대의 고통을 줄여주려는 말입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이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말들은 좋은 의도로 건네지만 때로는 상대의 고통을 가볍게 만드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 존중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 자체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내가 견디고 있는 게 대단해. 같은 말이 바로 존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위로를 들을 때보다 존중받는다는 신호를 받을 때 심리적 회복력이 훨씬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위로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존중은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의 힘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보다 존중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박동진 씨가 친구에게 했던 말을 다시 보면 자네가 지금 힘든 거 나도 알아. 라는 문장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친구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네는 지금까지 늘 잘해왔잖아. 라고 말하면서 친구가 가진 힘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자네를 존경해. 라는 말로 마무리하면서 친구 자체의 가치를 확인시켜줍니다. 이런 말들이 조합되면 상대는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본다고 느낍니다. 대구에 사는 66세 안경숙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웃이 자식 문제로 고민할 때 안경숙 씨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자식들 키우느라 얼마나 애쓰셨어요. 그 마음 제가 압니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이웃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로는 내 고통이 곧 사라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내 고통이 존재하지만 너는 그걸 견딜 만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자는 고통을 부정하지만 후자는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의 힘을 믿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를 들으면 순간 기분이 나아지지만 존중을 받으면 진짜로 힘이 생깁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존엄은 그가 겪는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도 서 있는 자세에 있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고통 앞에서도 서 있는 상대를 존중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박동진 씨의 친구는 지금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자네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나는 그 말 한마디로 다시 살아났어. 누군가 나를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박동진 씨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존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위로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존중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존중은 상대의 가치를 인정할 때 전달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좋은 말보다는 맥락을 아는 말입니다. 전주에 사는 65세 황성민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지쳐 있을 때 황성민 씨는 힘내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지. 하루 종일 애 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그럴 때는 나한테 애 맡기고 좀 쉬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동안 혼자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말은 상대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힘내,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와 같은 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런 말들은 분명 좋은 의도로 건네지지만 때로는 상대의 현실을 모르는 채 건네는 말처럼 들립니다. 반면 맥락을 알아주는 말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정확히 짚어주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내가 참 힘들겠다 같은 말이 바로 맥락을 알아주는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격려보다 자기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말에 훨씬 강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맥락을 알아준다는 것은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진짜로 들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힘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힘들겠다는 말은 상대를 제대로 봤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황성민 씨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을 다시 보면 애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지?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며느리의 상황을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루 종일 애 보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라고 말하면서 며느리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짚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아? 라고 말하면서 며느리의 맥락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울산에 사는 61세 이정혜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친구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이정혜 씨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이제는 그게 한계에 달한 거지.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내가 다 봤어. 그런데도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힘든 거잖아. 친구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내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알아주니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 좋은 말은 상대에게 힘을 주려는 말이지만 때로는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상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락을 알아주는 말은 상대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그 안에서 상대가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담아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면 고맙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맥락을 알아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본다고 느낍니다. 철학자 라오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많되 뜻은 없는 것보다 말은 적되 마음을 담는 것이 낫다. 이 말은 관계에서 정확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좋은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대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맥락 속에서 상대가 느끼는 감정을 함께 담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황성민 씨의 며느리는 지금도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제 상황을 정확히 알아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동안은 누구도 제 상황을 몰라줬는데 어머니는 달랐어요. 그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황성민 씨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말이 아니라 맥락을 이해하는 말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사람 마음은 좋은 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맥락을 알아주는 말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맥락은 상대의 상황을 정확히 볼 때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말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라도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순식간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말들을 우리가 무심코 자주 사용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관계는 끝이 납니다. 창원에 사는 69세 송기철 씨는 최근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아들이 사업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송기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절대 안 돼. 내 경험상 그런 건 다 실패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송기철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아버지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받고 싶었던 건데 아버지는 제 선택을 부정하셨어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상대의 선택을 평가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고민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의 상황과 자기 경험이 같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황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시기, 환경, 심리 상태가 모두 다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근거로 조언을 들을 때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보다 저항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은 상대의 고유한 상황을 무시하고 자기 경험으로 상대를 재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송기철 씨가 했던 말을 다시 보면 이 말은 아들의 고민보다 자기 경험을 먼저 내세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의 선택을 완전히 부정합니다. 또한 내 경험상 그런 건 다 실패라고 말하면서 자기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자기 고민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제주에 사는 73세 강현수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친구가 건강 문제로 고민할 때 강현수 씨는 내가 작년에 똑같은 거 겪었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강현수가 내 고민을 가볍게 만들더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모르면서.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은 상대의 고민을 자기 경험으로 덮어버리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고민이 특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이 과장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결국 이 말은 상대의 고민을 무시하고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멀어집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신의 옷을 타인에게 입히려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우리 각자의 경험은 우리에게만 맞는 옷입니다. 그 옷을 다른 사람에게 입히려고 하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불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은 관계를 망칩니다.
송기철 씨는 나중에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구나. 내 상황이 내 경험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몰랐어. 앞으로는 내 이야기를 먼저 들을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송기철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고민을 무시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가 강요되는 순간입니다. 수원에 사는 67세 오명자 씨는 최근 딸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딸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을 때 오명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게 어디야?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감사해야지. 딸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딸은 오명자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위로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불평하는 사람처럼 만드셨어요.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도덕으로 억누르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긍정적인 태도를 권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느끼는 부정적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내 감정은 잘못됐어. 감사해야 하는데 왜 불평하니?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틀렸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무효화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힘든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관점을 강요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감정이 무효화되었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 라는 말이 정확히 이런 효과를 만듭니다. 상대는 감사해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기 감정을 표현할 권리를 박탈당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명자 씨가 했던 말을 다시 보면 그래도 직장이 있는 게 어디야?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딸의 감정보다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감사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딸이 불평하는 사람처럼 만듭니다. 딸은 이 말을 듣고 자기 감정이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춘천에 사는 64세 한승구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친구가 자식 문제로 힘들어할 때 한승구 씨는 그래도 자식이 건강한 게 어디야? 감사해.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기 고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의외였습니다. 한승구가 내 마음을 전혀 몰라주더라. 나는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감사하라고만 하니까 더 답답했다.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고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속마음을 숨깁니다. 관계는 점점 표면적으로 변합니다. 진짜 고민은 나누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대화만 오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감사로 대체하려는 것은 어둠을 부정하고 빛만 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어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말은 그 어둠을 부정하고 빛만 보라고 강요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망칩니다. 오명자 씨는 나중에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내 감정을 무시했구나.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엄마가 그걸 인정해줬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 마음을 먼저 들을게. 딸은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감사를 강요하는 것보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지라는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문장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고 관계를 표면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 말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영원히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오명자 씨처럼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상대의 감정을 다시 들어주기 시작하면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로가 아닌 부정하는 말입니다. 천안에 사는 71세 윤석호 씨는 최근 손자와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혼자인 느낌이라고 말했을 때 윤석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살아. 할아버지도 어릴 때 그랬어. 손자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칠 후 손자는 윤석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안 들으세요. 저는 힘들다고 말했는데 할아버지는 제 감정을 지워버리셨어요.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일반화하여 가볍게 만드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위로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고유한 감정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내 문제는 특별하지 않아. 다들 겪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고통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의 감정 표현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자기 고민을 말하게 한 후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그래라고 말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네가 그렇게 느낀다니 많이 힘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반응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반응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계속 털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다들 그래라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고통이 말할 가치가 없다고 느낍니다. 고통이 특별하지 않다면 굳이 말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은 상대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을 막는 효과를 만듭니다. 포항에 사는 62세 임혜숙 씨도 비슷한 실수를 했습니다. 친구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임혜숙 씨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집도 똑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뼈 아팠습니다. 임혜숙이 내 고민을 가볍게 만들더라. 나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랐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더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상대의 고유한 경험을 일반화하여 무효화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 고통이 특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과장이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이 말은 상대의 고통을 부정하고 상대의 감정을 지워버리는 효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됩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만 유일하다. 그 고통을 다른 누군가의 고통과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 각자의 고통은 우리에게만 유일합니다. 그 고통을 일반화하려는 순간 우리는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윤석호 씨는 나중에 손자에게 사과했고 손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윤석호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일반화하는 것보다 고유한 경험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을 꽤나 자주 합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니까요. 상대가 덜 외롭게 느꼈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윤석호 씨처럼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상대의 고유한 경험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마음이 무엇에 움직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그동안 내가 잘못 말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좋은 의도로 건넨 말이 상대에게 상처가 된 적도 있고 칭찬을 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진 적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다. 칭찬이 아닌 이해, 평가가 아닌 존중, 무조건 좋은 말이 아닌 맥락을 알아주는 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어떤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말을 꺼냈을 때 조언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해결책을 주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이런 짧은 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마음을 엽니다. 사람 마음을 이해하면 관계는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오셨습니다. 관계에서 힘드셨던 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말 잘하려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옆에 있어 주세요. 그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온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